저는 스위스를 틀에다 넣고 굽지만 그냥 기본 뺑 스위스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말린 형태. 그런 건 아무래도 볼륨이 좀 있으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칼집을 좀 옅게 뜨시는 게 이제 볼륨 형성에 좀 도움이 되죠. 뭐 스트레이트로 반죽을 당일에 치고 냉동 놨다가 잠깐 해동했다가 바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법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죽의 탄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온 숙성해서 반죽을 좀 살살 달래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생략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일에 찐 반죽을 사절할 때도 그냥 칼집을 아예 다 넣어서 따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힘 조절을 좀 하는 편이에요. 반죽이 너무 약해요. 막 힘이 막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사실 칼집을 안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절 3절 했지만 항상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정사각형으로.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려고 살짝만 미는 거예요. 거의 미리수의 변함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기포를 다 빼고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은 결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본 크루아상 펴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리본 크루아상에 굽고 나서 이제 크림을 많이 채우시는데 저는 그 후에 작업이 좀 힘들다라고 항상 귀찮았어요. 크림 채우는 게. 그 굽고 나서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저는 초코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보시면은 헤이즐넛 초코바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단 초콜릿만 쓰셔도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라즈베리 잼을 여기다 올리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초코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리본 안에 넣고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굽고 그냥 바로 그거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크림을 채우면은 실온에서 조금 유지가 힘들다, 이제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그죠? 그게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안에 초코바를 넣고 성형을 하게 되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하루 종일 파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작업성을 생각을 해서 초코바를 개발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공정은 다 녹여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부으신 다음에 그냥 냉동실 그대로 놨다가 굳으면 이제 빼서 쓰시면 돼요. 이 반죽이 겉으로는 말랑해 보이고 하지만 이 냉기랑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밀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속 저온 숙성했던 애를 한번 이제 깨워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버터가 깨져요, 반죽이 찢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꼭. 아시겠죠? 이렇게 밀리는 거는 이제 반죽마다 냉먹은 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밀었으면은 무조건 또 울퉁불퉁하게 밀렸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반죽을 좀 말랑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랑하게 해놨던 버터를 안에 낄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옆에 칼집 내주고 제가 가로 길이는 세로의 4배 정도까지 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딱 19cm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한 25까지 밀었는데 거기에서 4배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한 3mm까지 밀어야 되는데 그럼 결이 얇아지겠죠. 결이 얇다는 거는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버터가 얇게 밀렸으니까 그만큼 완제품에서 결은 얇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가로폭은 4배 정도가 됐을 때 이 실측 두께가 5mm 안에서 끝날 정도로까지만 늘리셔야 돼요. 만약에 버터가 너무 커요, 반죽보다. 그럴 때는 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늘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터가 이제 너무 크면은 보통 이제 반죽을 이렇게까지 늘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4배를 하려면 더 얇게 밀어야 되니까 항상 반죽은 이쪽으로 늘리셔야 돼요. 밀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 코코아 반죽은 아까 제가 뺑오 쇼콜릿 할 때 설명드렸던 거 900g에서 100g 뗐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코코아 가루랑 버터랑 이제 우유 좀 넣고 섞은 거예요. 이거는 이따 저희 믹싱할 때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밀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 상태로 또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가운데로 잡아주셔야 이제 버터 끝까지 반죽이랑 잘 밀려요. 근데 보통 저는 리본 크루아상 할 때 덧반죽을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절 3절한 반죽에다가 덧반죽을 그 위에다 껴가지고 잘라 붙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그 색 번짐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항상 제가 만약 빨간색을 하건 검은색을 하건 간에 이런 식으로 접은 데다가 저희가 초코반죽 위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림이 좀 그런데 이해되세요? 혹시 지금 이 상황? 그죠? 4절 3절 끝난 거고 위에 초코반죽 올려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반죽이 회색빛이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리본을 4절 2회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덧반죽을 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가운데다가 껴버려요. 햄버거처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색번짐도 없고 결국에 저희가 보통 이제 끈을 리본을 잘라 쓰면은 보통은 이 끈 옆쪽이 색깔이 번지더라고요. 항상 저는 이 현상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덧반죽을 가운데 끼기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이것 때문도 있고요. 4절 했을 때 결이 조금 더 얇아서 조금 이제 약간 카다이프 면 같은 그런 식감? 그래 약간 그런 식감을 좀 내고 싶어서 최대한 얇게 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4절로 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을 좀 예쁘게 내야 되니까 절반 보면은 아까보다는 칼집을 깊게 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힘을 조금 끊어줘야 나중에 좀 결이 뭐 터지거나 끈이 풀리거나 하는 여지를 미리 좀 해결하는 거죠. 이제 4절 한 번 끝난 거고 한 번 더 4절 할게요. 아까 제가 6mm로 마무리했지만 4절 두 번 하실 땐 두 번째 건 조금 더 이제 낮은 미리수로 미셔야 이제 쌓였을 때 두께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얘는 3절 할 땐 6mm로 밀었지만 4절 할 때는 한 5mm 그 정도까지 밀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4절 2회가 끝난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똑같이 절반 접고 또 절반 접었죠. 그래서 보통은 다른 분들 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덧반죽을 이 위에다 올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꼈을 때 장점은 이따가 성형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저는 휴지 줄 때도 이렇게 잘라서 칼집 터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두 덩이로 나눠서 휴지를 줘요. 근데 뭐 조금 여유가 된다 하면은 얘까지 밀어서 이렇게 결합시킨 상태로 휴지를 주거든요. 사실 이렇게 쌓아서 휴지를 주는 것보다야 이렇게 개별로 툭 끊어놓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휴지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얘가 수축을 지금 많이 하겠죠. 자기 혼자서. 왜냐면 이게 무게에 눌리면은 얘는 휴지가 되겠지만 이 밑에 있는 애는 무게 때문에 자기 맘대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를 주실 때는 항상 다 잘라놓고 이런 식으로 휴지를 줘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꺼내놓은 김에 같이 한번 펴서 여기 사이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 있는 반죽 쓰실 때는 덧가루를 많이 뿌리셔야 이 파이롤러에 묻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바로 밀게 되면 파이롤러 안에 물들 수도 있어서 덧가루 좀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사이에다가 껴서 이제 붙인 상태로 휴지를 줄 거거든요. 항상 이거 하실 때는 물을 좀 뿌리셔야 얘가 이제 접착이 잘 되니까, 이거를 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펴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 비닐 깔고 막 밀고 이 작업이 좀 항상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민 다음에 양 끝에 모서리만 고정을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겨서 맞춰요. 뭐 사실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정사각형으로 밀어 놓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돼서 여기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또 가운데 기포가 차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항상 휴지를 줄 때 완전히 깔끔한 상태로 휴지를 주길 원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포도 살짝 빼주고, 가스 빠진 소리 들으셨나요? 그죠? 그래서 기포 살짝 빼주고 이 상태로 이제 휴지를 결합한 상태로 휴지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각 하실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냉기가 직접 닿지 않게 항상 이렇게 밀봉 잘 해주시고 넣는 게 좋거든요. 냉각 20분, 휴지 40분 아까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뜨아주 한 게 지금 한 두께가 2.5cm,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25mm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금 제가 4절 3절 접어놓은 두께가 2.5cm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 아베세 최종으로 길게 펴실 때 미리수는 저희가 원하는 건 4mm예요. 근데 이 25mm에서 4mm까지 한 번에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25mm에서 4mm까지 한 번에 가게 되면은 너무 많은 힘을 받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재단하는 와중에도 버터가 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간 선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철판 사이즈까지만 밀기는 해요. 제가 업장에서 일했을 때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보관도 좀 불편하고 해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철판 사이즈에 맞게끔까지만 펴놓는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뭐 7mm 정도까지만 밀어놨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4mm보다 하나 위에, 그러니까 5mm까지 밀어놓고 얘를 쉬게끔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아베스 하기 전에 다시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원하는 거는 4mm지만 저희는 25에서 4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5mm까지 밀어놓고 얘를 이 상태로 휴지를 주고, 이 휴지를 주는 동안에 얘는 이 4mm까지 밀었을 때 수축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25에서 4까지 한 번에 가게 되면. 근데 이 5mm까지 밀어놓고 냉장고에서 너 뭐 쉴 만큼 쉬어라 하고 이제 두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수축을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 5mm에서 4mm까지 밀었을 때는 저희가 이미 수축을 다 잡아놓은 상태니까 저희가 원하는 재단 사이즈 그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믹싱을 할 건데요. 그리고 제가 1차 발효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막 매뉴얼에 의존해서 24도면은 1차 발효 40분, 뭐 25도면은 뭐 35분 이런 식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1차 발효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아셔야 환경이 변하고 기계가 변하고 설비가 변해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1차 발효를 시간에만 의존해요,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뭐 믹싱 온도가 오늘 거는 27도가 나왔지만 믹싱 온도가 예를 들어 한 24도가 나왔어요. 근데 시로는 어떤 날은 20도고 어떤 날은 뭐 한 35도예요,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반죽 온도가 그대로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매뉴얼에만 의존해서 더운 날에도 40분, 추운 날에 40분 보면은 그게 1차 발효가 동일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효를 어디서 끝낼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저는 크루아상이 볼륨이 안 나올까요? 볼륨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보통 이제 문제를 믹싱까지 가서 찾으시는 경향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요. 보통은 이 1차 발효가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 뭐 실온이 예를 들어 20도예요. 근데 어제는 뭐 30도였는데 그때도 40분 받고, 이제 실온이 뭐 한 20도인데 그때도 40분 받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에만 의존을 하니까 어떤 날은 이제 1차 발효가 잘 돼서 가스가 온전히 잘 찬 상태, 또 추운 날에는 가스가 정확하게 차지 못한 상태. 그때 이제 두 개를 나는 이제 뭐 24도니까 40분만 봐야지라고 그런 이제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환경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겨울에 잘 나왔던 제품이 여름엔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름에 잘 나왔던 제품이 겨울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발효를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딴 거는 못 알아가셔도 이 포인트만은 정말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1차 발효를 좀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시간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볼 안에 물기가 좀 있었어서 살짝 질어가지고 밀가루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100g 아까 뗀 거에다가 코코아 반죽이랑 우유, 버터 이런 식으로 넣고 그냥 저속으로 계속 돌리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저속으로 돌린다고 해서 온도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둘게요. 저희가 아까 이 상태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저희가 붙여놨고 반 잘라놨고 칼집 다 터놨고, 그죠? 얘를 아까 저희가 칼집을 여기 이렇게 터놓고 원래 방향대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접을 거면은 기왕이면은 양쪽 다 예쁜 게 좋고 힘이 조금 골고루 잡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사방팔방으로 다 힘이 일정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힘이 이제 다 가운데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건. 그래서 그거를 뭐 리본 크루아상을 하시건 뭐 조금 더 모양이 일정하고 예뻤으면 좋겠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수축이 많이 잡혀서 결국에는 완제품에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의 제품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늘리면 반죽이 싫어하는 방향, 그리고 칼집이 내 배에 있는 상태에서 밀면 좋아하는 방향.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먼저 늘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미는 거예요. 저는 이 리본 크루아상이 결이 조금 더 얇길 원해요. 스위스는 조금 더 두껍길 원하고. 그래서 스위스는 아까 1cm까지 저희가 밀었잖아요, 싫어하는 방향으로, 그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저게 얇았으면 좋겠어서 쟤는 한 0.8 정도까지 조금 더 얇게 밀어요.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고 4절 3절 하고 똑같이 해도 똑같이 예쁘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아까랑 스위스 공정은 똑같고요. 0.7cm가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0.7을 한 3개 정도 표시를 해주세요, 일단. 그리고 그냥 옆에 거 보고 똑같이 자르시면 돼요. 그럼 0.7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이 정도만 붙여놓고 물 살짝 뿌리고, 자, 여기 옆에 두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원래 제가 원래대로 했으면은 덧반죽이 이 검은색 선이 이 양 끝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로 가 있죠. 반죽이랑 반죽 사이에. 이렇게 하시면은 반죽이 조금 더 이제 검은색 빛이 돌던 게 조금 그래도 하얀 좀 예쁜 브라운 컬러가 나요.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붙여서 생산하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루즈해지는 감이 있어서 이 절반 정도까지만 붙이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 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4mm인데 그 전까지 이제 다 이해되시죠? 이 과정은 여기서 한 번에 미실 수는 없어요. 절대. 또 휴지를 잠깐 줬다가 바로 최종으로 밀고 재단해서 성형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리본 할게요. 이거 아까 저희 아베세 전까지 5mm 4mm 전에 이제 5mm까지 미신 거 최종으로 밀게요. 여기서 절반은 캐러멜, 절반은 리본. 7에 21.5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 21.5는 긴 쪽, 7은 짧은 쪽이에요. 이 자르고 남은 안 예쁜 부분은 이제 끈으로 쓸 거고요. 이 예쁜 부분은 이제 몸통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업장 같은 데서는 저는 지금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라 조금 예쁘게 재단하고 있지만 정 바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세 뭉텅이 한 번에 놓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도 하고 더 많이 빨리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7cm 확보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21cm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몸통은 다 완성이 된 거고 끈은 1.5cm에 8.5cm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쪽이 1.5고요. 이 긴 쪽이 8.5. 이렇게 해서 얼른 4개만 재단할게요. 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5, 여기가 8.5. 그죠? 저희가 이 상태로 이제 성형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렇게 뒤집어요. 일단 뒤집고, 그리고 보통 이제 리본 크루아상 성형하는 방법은 크림 채우는 방법 같은 경우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삼각형으로 양 끝을 접어서 이 가운데 이렇게 모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찝어서 이게 이제 보통 많이들 하시는 리본 크루아상 성형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딱지 접고 절반 접고 가운데 조이고 끝 묶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림을 채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코바를 넣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세워서 찝어요. 여기 옆에를 이렇게 뭐 작은 돛담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에다가 이 초코바를 양 끝에다 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싸게 되면 초코가 녹아서 흐를 수도 있어서 이 반죽을 여기 이렇게 초코로 감싸요. 살짝 눌러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이면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그죠? 대신에 이제 가운데는 초코바가 껴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성형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끈을 잘 묶고 여기를 끈을 잘 조여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게 너무 타이트 해버리면은 저희가 끈을 묶었을 때 반죽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반죽이 들고 일어나면서 끈이 터질 수가 있어서 이 가운데는 항상 비워둔다는 생각으로 성형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이 끈을 잘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잘 붙지 않아요. 지금 반죽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여서 옆으로 넘겨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끈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놔요. 이렇게. 끈은 이제 이 결이 있는 부분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얇게 만든 부분을 이제 가운데 놓고 얘를 위에서 당겨서 반대편으로 넘겨요. 3분의 1 정도. 그리고 다시 또 반대편을 살짝 당겨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이 가운데를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캐러멜 스위스만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2.5에 32cm로 재단을 했어요.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짧은 쪽이 2.5c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짧은 쪽 여기가 이제 2.5cm. 그리고 여기는 32cm.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레시피에 보시면 페어틴 쿠키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뭐 밀파 같은 종합 믹서에다가 다 때려 넣고 그냥 다 섞일 때까지만 돌리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하셨다가 이 몰드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바닥에다 이렇게 쿠키를 패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러멜 커스터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50g씩 짜서 그 상태로 얼려놓은 거를 꺼낸 게 지금 이 상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몰드는 플렉시판 거고 FX-02530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진짜 뭐 치즈 케이크를 패닝 하신 다음에 라즈베리 잼을 짜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응용은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더 개발하셔도 돼요. 2.5에 32로 재단한 거를 이제 옆에 살짝 둘러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지를 깔지 않아도 새지가 않아요. 끝에 놓고 여기 이렇게 살짝 한번 찝어주세요. 여기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삥 둘러요. 그 다음에 32cm로 재단을 하시면은 한 이 정도 1cm 정도가 여유가 생겨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넉넉해야 구워졌을 때 이렇게 풀려서 딱 맞아요. cm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까지 1cm 정도는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이렇게 띠를 두르신 다음에 옆에를 이렇게 살짝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cm 이거는 네이버에 그냥 U자형 몰드 치시면 바로 나오실 거거든요. U자형 몰드 4cm예요 폭이. 그 사이에 그냥 넣어서 한 1시간이면 이 틀까지 딱 부풀거든요. 그때 구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미리 만들어둔 캐러멜을 한번 쭉 짜서 녹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바로 피칸이랑 살구 올려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15분 정도를 더 빼서 썼는데 그건 이제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함이라 어쩔 수 없었고 어쨌든 사실 대표님도 큰 결정하신 거잖아요. 제가 막 세미나 이제 경험도 없고 수업만 이제 1대1이나 2대1로 하던 그런 사람인데 큰 고민하고 투자해 주신 거고 이제 믿고 맡겨주신 거라 다시 한번 그루트의 식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박수로 하고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2시간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해보시고 잘 안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루텍 이행시 이제 대표님한테 바톤 터치하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